됐네요. 제가 준 강의를 내내 하다가 우리 회사 정책상 어, 신규 예비 지사장님들이 각 약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 회사에서 이제 더 영입하는 바람에 그때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판단이 됐어요. 현직 교수님서부터 박사님, 뭐 기타 뭐 스포츠 중계 해설위원 등등 여러분들이 젊은 층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하는 게 낫겠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준강의를 제가 자진 사퇴를 했죠. 자진 물러나고 그분들한테 양도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그 제가 필요하다 하고 몇몇 사람들이 제안이 자꾸 들어왔고 그다음에 급기야 갑자기 어제 우리 김영수 강사님이 중강의를 전체적인 총괄 리더를 하시는데 김영수 강사님이 갑자기 어제 전화 와가지고 다시 컴백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청이 왔어요. 제가 사실 그 매주 화요일 날 그 우리 이벤트 그 경주마 대회 해설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제가 타 월드 지사의 출장 강의를 또 두세 군데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서 고민하다가 토요일이면 괜찮겠다. 토요일은 좀 한가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럼 토요일 오전이면은 제가 뭐 추가로 또 이거 중강의를 다시 하더라도 큰 내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음, 응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유능하신 분들이 오신다면 항상 저는 그분들한테 양도를 할 거니까 항상 끝까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중강의를 끝까지 한다는 거는 기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번에 일산 킨텍스에서 4만 명에서 4만 5천 명 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중강의 안 하냐고 자꾸 제안을 자꾸 하셔가지고 상당히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둘 때 분명히 여러분들 약속한 게 유튜브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막상 그만두고 나니까 일이 굉장히 바빠졌어요. 우리 회사가 큰 행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 커져가지고요. 엄청 커져가지고 제가 갑자기 바빠졌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겨서. 그래서 중강이 유튜브 방송한다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아닌데 좀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던 차에 이제 김현수 강사님께서 이렇게 다시 컴백해달라 하셔서 왔길래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다시 컴백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렇고요. 오늘 곧바로 사업 설명을 바로 진행할 건데요. 음, 저희 회사를 신규 사업자님들한테 리크루팅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들, 기존 사업자님들이 우리 회사를 가장 짤막하게 설명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어, 게임 플랫폼 개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해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 플랫폼 개발 회사다. 그리고 모든 것을 NFT화해서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연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회사는 메타F 그룹이라고 칭한다. 예, 그룹 회사죠. 그래서 자회사는 크게 메타패스 테스트라는 경주마 사업 분야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메타 익스체인지라는 코인 선물 거래소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큰 맥락은 짤막하게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길게 할 수 없잖아요. 전화로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 설명을 직접 들으러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지는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으로 오게끔 만드는 게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메타패스 테스트라는 경제마 사업을 기반으로 첫 출발을 했고
메타 익스체인지 선물 거래를 뒤따라 시작했는데 현재 메타패스트 경제화 사업의 거의 상당 부분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곧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지고 수익 구조가 탄탄해지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타 익스체인지 선물 거래 쪽으로 또 마케팅 분야가 옮겨가서 또 그것까지 활성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회사 조직은 어떠냐? 조직은 베트남이라는 회사 나라에 있습니다. 그 공산국가죠. 그래서 음, 공산국가는 어떤 외국인 우리 회사는 이제 외국인 기업체로 되는 겁니다. 그 나라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외국인 기업체는 해당 국가의 사람을 법인장으로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는 법인장이 베트남의 사람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대표가 강한철 대표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기존 사업자님들은 다 잘 아시니까 뭐 제 얘기를 안 들으셔도 되는 분야지만 이 강한철 회장님에 대해서 짤막하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신규 사업자님들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까 봐. 이분은 뭐 다른 프로필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른 중강사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어, 게임 개발 업체의 지존이다. 이거는 미리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돼요. 이분이 이 게임 회사를, 플랫폼 회사를 베트남에서 최초로 차린 게 아니라 한국에서 게임 플랫폼 회사를 운영을 무려 십수년간 직접 경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초대박을 냈어요. 수천억을 벌으셨던 분이고요. 그 자료는 사방팔방 곳곳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그다음에 게임 허가와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야후 코리아의 법무팀장으로 있으면서 그 인허가 문제까지 행정적인 업무까지도 다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가끔 이제 이런 비유를 하죠. 짜장면 그 중국집을 차렸는데 짜장면과 짬뽕이 대표적이죠. 볶음밥하고. 그런데 굉장히 맛있다 하면 사람이 많이 오죠. 맛있으면. 근데 그 맛있게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주방장입니다. 주방장. 중국집의 사장이 아니에요. 사장은 경영자죠. 근데 특히 그 중국집을 우리가 많이 어렸을 때 다녀봐서 알지만 주인 보고 가지 않잖아요. 짜장면과 짬뽕과 우리가 먹는 볶음밥의 맛을 보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맛을 내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방장입니다. 근데 그 주방장이 유능한 사람이 앉으면 그 음식점은 손님이 모이게 되죠. 주인은 친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친절하기만. 그런데 그 주방장이 월급을 올려달라든가 성격이 좀 안 좋아서 다른 데서 더 많이 준다 그래서 어디로 옮겨갔다. 그러면 그 중국집의 손님이 끊기죠. 많이 우리 경험했잖아요. 많이 경험했던 건데. 자, 그런데 그때 주인이 경력만 할 줄 알고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볶음밥을 맛있게 주방장만큼 맛있게 못 만든다 하면 손님이 끊기죠. 그런데 반대로 주인이 더 잘해. 맛있게 하던 주방장보다 주인이 사실은 더 레시피도 강하고 더 잘해. 단지 주인이고 경영자니까 주방장을 고용했던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끊긴다고 방치 안 하겠죠, 주인이. 직접 유능한 주방장이 다시 올 때까지 사장이 직접 합니다, 주방장. 그럼 손님 안 끊기죠. 더 맛있으니까, 더 맛있었으니까. 이 비유를 왜 하냐? 우리 회사가 그런 회사다 이겁니다. 우리 실질적인 대표이면서 개발까지도 담당하시고 계신 강한철 회장님이 한국에서 십수년을 게임 개발의 지존으로 수천억을 벌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베트남에서 가서 했기 때문에 기타 다른 개발 회사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르다. 저희 회사가 5년 됐는데요.
우리들이 사업한 지는 3년 됐고요. 회사가 준비를 1년 반 이상 준비한 상태에서 저희들을 이제 필요로 해서 저희들과 같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미 회사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준비가 기초 준비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를 필요로 했어요. 그런 것도 다른 회사하고 다르죠. 처음부터 다른 회사는 우리들로 인해서 투자도 받고 매출이란 것을 받아서 시작을 하다가 그것이 고갈되거나 언밸런스가 나면 문을 닫죠. 네, 그런 회사를 우리 수없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369라는 신조어도 탄생됐고. 근데 저희 회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회사에 충분한 자본력을 갖고 초기 기반을 1년 반 이상 다진 이후에 우리들이 이 회사에 동승하게 됐고, 우리들이 동승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게임 회사는 가장 필수적으로 누가 필요로 하면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저를 모을 수 있는 사업 활동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1년 반 이후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기반이 어느 정도 딱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갔다. 이게 다른 회사하고 다르다. 그래서 안정감이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제가 알기로는 네 다섯 차례 회사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비가 네 다섯 차 있었는데도 그거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더 오히려 더 볼륨이 더 커진 이유는 회사의 충분한 자본력과 시초에 회사의 자본력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딱해진 상태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진 분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의 그 시행착오로 인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업하다가 그런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 탈락하거나 자진 이탈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나가서 다른 사업을 하죠. 놀지는 않잖아요. 다른 사업을 할 때 자기로 인해서 유입된 회원들을 빼내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새로 이전한 사업으로.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안티를 했어요. 안티와 험담과 말도 못할 있을 수도 없는 왜곡된 사실들을 막 유포했어요. 왜냐? 자기가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나가고 불만을 갖고 나간 상태에서 그냥 끝났으면은 그냥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데려와야 되거든요. 데려오려면은 험담해야 돼요. 험담하고 자기 새로운 사업을 받은 쪽을 훨씬 낫다고 평가를 막 해야 데려올 수 있어요. 그 왜곡된 행위 때문에 제가 3년 됐는데 이 회사에 들어 3년 됐는데 22년도 8월 15일서부터 했으니까 그 행위 때문에 10명을 리크루팅을 하면 1명 건지기가 힘들었어요. 너무나 엄청난 안티가 그때 바탕에 쫙 깔려 있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많이 지쳤어요. 저도 그때. 10명에서 1명 배우 건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어떠냐. 그 어려운 고비를 한 번도 아니고 네다섯 차례를 진짜 잘 극복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뭐라 그랬나 하면은 3개월도 못 가서 끝난다 그랬어요. 대부분이 3개월도 못 가서 끝나니까 빨리 빠져나와라, 빨리 빠져나와라. 그게 3년을 넘어갔어요. 고비를 네다섯 번을 넘겨가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 넘길 때, 아, 그냥 어거지로 넘긴 거야. 이제부터 진짜 3개월 안에 끝날 거야. 그러다 또 한 번이 넘겼어요. 그러다 또 어려움이 또 왔어요. 봐봐, 또 어려움 왔잖아. 또 3개월 안에 끝날 거야. 이거를 5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회사가 거짓말쟁이가 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3개월 안에 끝난다는 거를 3년이 맞잖아요. 5번을 겪으면서. 그 최근에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안티가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 90%의 안티가 10%로 줄었습니다. 아직 있긴 있어요. 아직 있긴 있는데 1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굉장히 미약해요. 안티의 그 발언의 힘이. 그리고 더 웃기는 일은 그분들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왜냐? 그분들이 나가서 한 번만 깨진 게 아니라 3번, 4번씩 다 깨졌어요. 3년이니까.
뭐 심지어 뭐 10번 깨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형편 무인지경이 됐어요. 그분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형편 무인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잘 나가거든요. 일산 킨텍스에서 4만 명이 넘는 큰 행사를 잘 치르죠. 그 전에 이미 더케이 호텔에서 3천 명이 넘는 전초전을 치렀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안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최근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니까 종교적인 언어로 뭐라 그래요?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이래서 이 회사를 횡담하고 다녔었는데 내가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던 거다. 그걸 이제서야 깨우치고 이제 이 사업에 다시 뒤늦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말, 말이 있던 것부터 모든 것 싹 다 땡으로 다 팔아먹었었는데 다시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제 말 한마디부터 다시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분들이 사업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일으키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요. 간증한 체험으로 인해서 어떤 부흥적인 설교가 있으면요. 신도들이 눈물이 콧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눈물 안 흘리고 졸다가도 이런 효과가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만났었을 거예요. 과거에 내가 원년도 사업자였다. 그런데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분들을 요새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 것이 타 회사하고 다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 회사는 그렇다. 그래서 법인장이 있고 실질적인 강의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계된 핵심이 누구냐? 우리는 개발진이 있다. 자랑스러운 개발진이 있다. 왜 자랑스러운 개발진이냐? 타 엑시 인피니트라든가 기타 더 센트럴랜드 뭐, 한국에는 NC 소프트, 위메이드, 넥슨 뭐 이런 여러 개발 회사들이 있잖아요. 게임 개발사 공룡 기업이라 그러죠. 수십 조가 됐죠. 자산 가치가. 그런 데서 가장 핵심은 누구냐? 개발진이에요. 개발진. 게임 플랫폼 개발에서는 개발진이 핵심인데 그 개발진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게 질적으로 어느 정도 높으냐 이거고 뭐까지 해낼 수 있냐 이겁니다. 근데 저희는 누가 어느 게임 회사보다도 유능한 개발진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했던 6개 정도에서 한 7, 8개 우리 회사를 따라해서 다 망했죠? 다 망했어. 다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미약한 자본금. 자본, 돈이 별로 없이 출발했다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 그렇게 유능한 개발진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 내다가 끝나는 거죠. 흉내. 흉내라는 거는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세 차례에 걸쳐서 개발진을 교체하면서 최고의 개발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진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게임을 하려면 엔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엔진. 근데 저기 전 세계에서 2개의 엔진을 다 빌려 쓰고 있습니다. NC소프트나 모든 데가 빌려 쓰고 있어요. 자체 엔진이 없어요. 다 외국이에요. 미국 회사 뭐 이래요. 거기 그 빌려 쓰고 있는데 저희는 자랑스럽게도 이 유능한 개발진들이 우리 회사에 자체 엔진을 개발했다는 거죠. 자체 엔진을 개발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요. 제가 3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42여 명이었어요. 42여 명. 근데 지금 직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300명. 그래서 직원들도 베트남에서 4년제 국립대학 이상을 나오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해외에서 유학까지 온 이런 아주 고급
직원들이 300명이 훨씬 넘게 부진돼 있다. 이미 스타트업 수준을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보면은.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에 빌딩 4계층을 전체를 다 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루에 한 80여 명씩 오고 있다 그러는데 그분들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 전산 요원들이죠. 전산 요원들과 개발진들은 그분들과 자꾸 마주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 사기층에서 벗어나서 외곽에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들과 만나야만 되는 직원들이 또 있죠. 뭐예요? 어드민팀, 고객센터, 이런 분들 우리랑 자꾸 소통해야 모든 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소통할 수 있는 팀들을 모아놓은 리조트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벌써 세 군데의 방대 직원들이 포진돼 있다. 방대하게. 그래서 400여 명이 넣는다. 근데 회사가 어, 코인 개발 회사를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선물 거래. 이게 바이낸스급입니다. 여기에 또 수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가장 최종 목표는 1,500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대요. 1,500명. 그러니까 300명이 훨씬 넘는데도 계속 직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최고급 직원들을. 아무나 뽑으면 금방 1,500명 뽑는데 최고급 직원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더뎌요. 이게 뽑아지는 게. 그래서 경쟁률도 치열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뽑고 있다. 이런 회사라는 거를 현장에 가서 다 볼 수 있어요. 베트남에 저는 6차례 갔다 왔거든요. 그때마다 놀라는 게 자꾸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직원들 수가 늘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회사 잘 만났다고 제가 생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달라요. 다른 회사. 회사 정책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다 회사는 회사가 결정하죠.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따르길 바라죠. 저희는 안 그래요. 회장님이 대외적인 거는 법인장한테 맡기고요. 내부적인 건 회장님이 개발진과 직원들과 어떠한 정책을 일단은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결정해서 통보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정책 결정을 저희 사업자랑 합니다. 최종 결정, 정책 결정. 그게 다른 회사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웹3 경영이라고 합니다. 전문이 웹3 경영을 하고 있다. 다른 회사도 뭐 웹3 하고 떠들었지만 겉으로만 그랬죠.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는 처음부터 웹3예요. 처음부터 3년 동안 제가 이 회사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월드 어드바이저잖아요. 월드 실장인데 3년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회장님과 만나면서 오프라인으로도 만나고 온라인으로도 만나고 보통 만나면 회의 시간이 4시간이 넘어요. 평균 4시간 넘게 합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평균 4시간 넘도록 정책 결정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 이런 회사예요. 이게 진짜 웹3 경영입니다. 16명의 월드 지사장도 부족해가지고 100명 정도의 또 다른 지사장님을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게 성과가 어떻게 좋게 날지 안 좋게 날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이렇게 방대하게 정책 결정을 우리하고 나누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 파워를 인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협력 업체로 가는 거예요. 사업자랑. 같이 공동 운명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바꿔 얘기하면 회사는 게임 플랫폼만 제공해 줄 테니 당신네들이 경영하라 이겁니다. 경영의 주체를 우리한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16명의 월드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예비적인 것을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잠재적인 인재를 뽑기 위해서 100명 정도를 추가로 또 영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를 뛰어넘길 저도 바랍니다. 그분들 중에 유능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월드 시장보다 더 뛰어난 그룹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몇몇 명은 제 눈에도 돋보이는 분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제가 거꾸로 본받아야 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주목하고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있는 게 이거보다 또 상위 그룹이 또 앞으로 생길 거라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월드 지사장이 있고 우리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 위한 100명의 또 다른 지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더 상위에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또 생긴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대그룹이 하는 행위죠. 대그룹이 하는 주주를 모집하는 주주총회가 우리 위에 있게 됩니다. 주주총회. 그래서 우리가 메타에스 배당형 토큰, STO 토큰을 2억 개짜리를 발행을 했잖아요. 베트남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마다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부정세면은 앱으로 우리한테 접근해서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가 앱으로 투명하게 회사의 경영을 낱낱이 살펴보게 됩니다. 낱낱이. 감시자 역할도 하는 거죠. 회사 재정 상태를 뻔하게 보게 됩니다. 누구나.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모든 한 달 순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주를 모집한 게 메타에서 토큰인데 거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누구라는 게 낱낱이 나타나고요. 그 소유된 주식의 개수가 수시로 변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낱낱이 보게 됩니다. 투명하게. 그리고 회사의 재정이 얼마가 남아있으면 현금 보유율은 얼마며 한 달 경비를 얼마를 쓰며 어떤 게 부실 경영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어떤 것이 잘 짜임새 있게 경영되는 것을 우리가 낱낱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고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이러하는 거를 여태까지는 회장님과 월드 지장 체제로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상위 그룹으로 주주총회가 결성돼서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또 다른 그룹이 생성돼서 우리 상위에서 그거를 자주유지한다 이겁니다. 자주유지하는 그것이 법규상에 있어요. 그게 뭐냐? 투표 의결권이란 게 있고요. 정책 의결권이란 게 있어요. 주주총회. 그것이 부정세면 이제 우리한테 공지한다 이겁니다. 공지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보게 된다 이거죠. 예, 이러한 것이 타 회사와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회사의 자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그런 정책 결정을 앞으로는 월드 지사장이나 기타 지사장들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정세고 나면은 실질적인 주주들이 하게 되고 물론 그 주주들이 독단적으로 하진 않죠. 기존에 우리들과 상의를 하겠죠. 상의를 하겠지만 또 다른 거대 조직이 생긴다.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회사를 이제 크게 수익 구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회사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저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눕니다. 그것이 하나는 우리 경주마 사업에 말을 소유하고 있는 NFT 말을 소유하고 있는 마주로서의 사업 수익이 있다. 그게 가장 기본이다. 두 번째 방금 얘기했던 우리 회사의 순이익을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순이익을 공유해가는 메타에서 토큰을 보유한 주주들이 있다. 그 주주들은 매달 배당 소득이 있다. 그리고 플러스 가치 상승을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우리가 필리핀의 사업 분야를 넓히고 있죠. 우리 회사가 게임 회사인데 게임이라는 건 뭐예요? 도박하고 다릅니다. 도박은 상당히 그 게임에서의 조작이 많아요. 도박은. 근데 게임은 조작이 없어요. 도박은 조작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도박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회사가 잃는 거예요. 근데 게임은 우리가 게임하는 사람이
누가 따든 잃든 회사는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만 받으면 되니까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과 게임의 차이는 틀리고 또 틀린 거는 도박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게임은 법적으로 합법입니다. 허가만 받으면. 이게 또 틀린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은 경주마 게임입니다. 그러면 경마는 그러면 도박이냐 게임이냐? 게임입니다. 왜냐? 경마는 전 세계 어디에 가서 법규칙을 아무리 살펴봐도 도박에 안 들어갑니다. 경마는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경마는 스포츠로 들어가요. 우리는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건전한 겁니다. 저도 교회 다니는 하나의 직분을 가진 교인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을 때 저라고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다 보니 창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앞으로의 세대는 지금 블록체인이 이미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데 앞으로의 세대는 AI, 인공지능과 로봇 사업이 전개되는데요. 사람이 할 일이 많이 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사업은 전부 다 AI와 로봇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뭘 하느냐?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게 어떻게 전개되느냐? 사람이 좋아하는 사업으로만 사람들은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게임이에요. 1위가 게임입니다. 게임 재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제1위가 게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법규상으로도 스포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상하이에서 e스포츠 대회도 열려서 거기서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이 금메달 땄죠. 그래서 병역도 면제당하고 삼성의 그룹에 뭐 약 18억 이상의 수갑 비용을 받고 취직되고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사업 분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걸 자신 있게 제가 이 사업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킨텍스 행사에 저희 목사님이 오셨어요. 기빈으로 제가 초대는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사양하셔가지고. 그래서 뒤에 VIP석에 계시다가 나중에 인원이 어느 정도 마지막에 빠져나갈 때 제가 기빈석으로 모셔서 목사님하고 마지막 공연을 같이 관람을 했어요. 굉장히 목사님이 좋아하시고 회원 가입하셔서 지금 말도 몇 마리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업이에요. 아주 떳떳하고 건전한 사업. 단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행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행성이 있어야 인기가 폭발하는 겁니다. 사람의 속성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난 나라가 베트남, 멕시코,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게임의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전 국민의 3분의 2가 게임을 하고요. 직업으로 가지고 하는 게이머가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카지노의 성불이. 그런데 필리핀은 정부 정책 사업으로 이것도 우리 회사랑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허가가 다 났죠. 그래서 1월 6일서부터 전 직원 중에 핵심 직원 몇 명과 회장님이 직접 필리핀에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1월 6일서부터 전개하기 시작했는데 그 효과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텔레그램에 지금 7만 3천 명이 돌파됐어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뭐 기타 등등의 메신저까지 합하면 아마 10만 명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 합하면. 그런데 그냥 제일 많이 활동하는 텔레그램의 글로벌 오피스에만 가봐도 외국인들이 이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도배가. 엄청나게 홍보를 해요. 막 늘어나요. 그러면 10만 명의 유저가 있으면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막 생기냐면 코인마켓캡에 상위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메이저급 거래소들, 코인 거래소들이 상장 제의가 들어옵니다. 다른 회사는
상장시켜달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쳐도 상장 안 시켜주잖아요. 메이저 거래소들이. 자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방대하게 10만 명이 넘는 유저를 확보한 회사의 코인이다 하면 상장 못 시켜줘서 안달들 합니다. 그래서 곧 그런 일이 이제 곧 닥칠 것 같아요.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이미 한국의 1위 거래소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바이낸스에는 우리 메타 NFT 토큰이 상장돼 있잖아요. 저기 오픈시하고.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명화, 수억, 수십억, 최하 수천억, 수천만 원 넘어가는 명화를 NFT화해서 바이낸스에 또 상장이 또 들어갑니다. 그럼 바이낸스는 상장하기가 그렇게 까다로운 최고 70%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 거래소에 저희 회사의 코인이 그것까지 들어가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메타 H라는 우리 경주마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명화를 NFT화해서 또 거기 들어갑니다. 픽셀로 조각조각해서 NFT. 그거를 팔리기 전까지는 또 우리 가맹점 투자 사업의 담보로 이미 사용하죠. 만약 팔렸다 그러면 그 담보에 투자한 사람들이 또 그 수익을 또 공유합니다. 담보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개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신지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중강의를 잘 듣는 분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고, 이 집도 한번 가보고, 저 집도 한번 가보는 분들은 잘 모를 거로 판단하고요. 아직도 안티의 말에 현역돼서 이 사업에 동참 못하고 있는 분은 이렇게 큰 사업인지를 전혀 모를 것이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어느 부류에 들어가 있는지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토요일 아침 10시에도 강의를 듣는 분들이 그걸 모를 리는 없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다수 아직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전파해 나가는 전도사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주, 주주, 점주 이렇게 보고요. 크게. 그러면 마주도 돈이 있어야 되죠. 말을 사야 돼요. 주주도 돈이 있어야 되죠. 왜요? 주식을 사야 되니까. 점주도 돈이 있어야 되죠. 가맹점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정도 차이죠. 마주는 약 하나로 14만 원 돈이면 시작할 수 있죠. 말 한마디. 주주도 뭐 140만 원 돈이면 시작할 수 있죠. 점주는 뭐 작게는 120만 원서부터 출발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작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마주죠. 가장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나는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리스크만 잔뜩 있고 돈이 한 푼도 없어. 전철은 나이가 많아서 공짜로 타고 다녀. 여기저기 가면 밥 공짜로 줘. 커피도 공짜로 줘. 이러고 다니는 분들 있어요. 테라노에. 그럼 이런 분들은 그럼 한 푼도 없고 빚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뭐요? 사업 소개입니다. 그럼 나는 한 푼도 없어. 그럼 사업을 회원가입은 무료거든요. 회원가입 무료로 해놓고 유능한 지사에 가서 내가 막 코드가 맞는 지사를 선택해야 되겠죠. 첫째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내 코드가 맞는 지사에 가서 회원가입을 무료로 하고 비록 돈은 한 푼도 없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마주를 할 수 있는 사람, 주주를 할 수 있는 사람, 점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리스트에 있잖아요.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죠. 제가 설명합니까? 유능하신 경험 많은 지사장님을 비롯해서 상위 스폰서님들한테 의지를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게 해서 사업하게 되면 나한테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의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오늘 첫
제가 다시 컴백해서 첫 강의니까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이 노트북은 김윤수 강사님이 주고 가신 거예요. 오늘 갑자기 해달래서 저한테 모든 준비자를 못 넘겨주신 상태에서 저보고 그냥 막 등 떠밀어서 오늘 강의를 하라 그러는 바람에 자기 노트북을 주고 자기 딴 일 보러 갔어요, 지금. 저 혼자 남의 노트북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 첫 강의니까 이쁘게 봐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제 노트북으로 약간의 그 자료를 가지고 화이트보드로 필기해 가면서 또 강의하도록 하고요. 오늘 첫 인사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주, 주주, 점주를 다 하는 것이 더 수익이 극대화되고요. 내 형편에 맞게 한 분야 한 분야를 따로따로 출발해서 시작하셔도 되고요. 각자의 입장에 맞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필리핀 사업이 3월 말까지 회장님과 고참 직원들이 가서 영업을 활성화시키면요.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 세 개 분야에 모두 10배 이상은 신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배 이상, 수익이 10배 이상 불어날 거다. 3월 말 이후가 되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 뭐가 생긴다? 바로 미국으로 가십니다. 미국에는 특수합니다. 좀 다른 게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죠. 한 주가 몇 개 나라보다 더 큽니다. 한 주가. 근데 지방자치제가 있는데 블록체인을 굉장히 선호한 주가 또 있죠. 플로리다주. 대표적인 게 플로리다주예요. 플로리다주는 고위 주지사서부터 모든 분들이 봉급을 비트코인으로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잖아요.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가 몇 개 주는 블록체인을 이미 다 선호하고 그와 관련된 산업 분야를 다 받아들입니다. 100%. 그래서 제 생각에 3개주 정도는 허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회장님이 말씀을 많이 아끼죠. 왜냐하면 말꼬리 잡힐까 봐. 하지만 필리핀이 끝나면 바로 미국으로 간다는 건 그 뉘앙스는 뭘 풍기는 겁니까? 맨 땅에 헤딩하러 갈까요? 아니죠. 우리한테 말을 안 했지만 이미 거기에서는 허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필리핀 다음으로 미국으로 가시는 이유. 그러면 골든타임이 지금 4시에서 6시에 우리가 말 이벤트 경기가 하는 게 필리핀이 3월 말쯤 되면 필리핀도 이벤트를 할 겁니다. 저희와 같이. 그러면 골든타임이 한두 시간 또 늘어나죠. 시간대가 틀리니까. 근데 미국에 가서 또 이걸 또 진행을 해요. 그러면 새벽 4시서부터 6시까지 골든타임이 또 추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수입은 10배가 아니라 30배 이상 될 거라고 해요. 미국까지 터져버리니. 그리고 미국이 몇 개 주라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인도네시아, 두바이, 뭐 각국에 조금 쭈삣쭈삣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 허가 내줍니다. 다 허가. 그냥 앞다퉈서. 20개 거래소, 상위 20개 코인 거래소 다 상장시켜줍니다. 다 상장. 우리나라, 우리 회사의 S토큰, 주식형 토큰 지금 상장시켜주겠다는 데가 몇 개 생겼다 이거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대하신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사업하실 겁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받아먹을 그릇에 잘 받아먹을 그릇을 하고 받아먹을 준비를 안 하고 그때 가서 한다. 그러면 늦은 거예요. 그러면 남의 잔치 불구경하는 겁니다. 불구경. 남의 잔치에 가서 구경하는. 그러니까 미리 뭘 해놔야 돼요? 그런 수익을 내가 받아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네 가지 해야 돼요. 네 가지 준비를. 뭘? 내 산의 회원을 많이 활동시키는 회원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첫째. 그걸 받아서 내 수익으로 지키려면. 두 번째, 유능한 질 높은 말들을 분야별로, 품종별로, 특히 레전드리 위주로 많이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때 가서 1등 하면은요,
지금은 1등 하면은, 골든타임에 1등 하면 100만 원 정도 벌어와요. 지금 저도 가끔 1등해서 확인을 4번 제가 100만 원 가까이 받아봤거든요. 제 말대로 나와서 1등을. 수익 구조를 보면요. 20마리를 제가 평균 4번 했는데요. 20마리를 4번 했는데, 예, 단 하루도 적자 본 날이 없어요. 단 하루도. 얼마씩 계속 벌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말을 내보내면 적자를 봤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적자 없어요. 제가 어제 임대식 지사장님한테 강의를 했고, 그저께 소영수 지사님한테 출장 강의를 제가 월드시장 쪽에 자주 다니는데요. 거기 가서 강의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컨설팅을 몇몇 분이 해달라서 들어가서 봤더니 세상에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말을 내보내서요. 수익이 짭짤하게 받고 있더라고요. 저만 받는 줄 알았어요. 전 좋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말이 많으니까 현재는 좋은 말을 많이 가진 나 같은 사람이나 버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세상에 두 개 소영수 지사장님하고 임대식 지사장 쪽에 가서 보니 이런 말 표현하면 뭐 한데 개나 소나 다 벌고 있더라고. 개나 소나. 미약하지만 작아요. 아직은 수익은 작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는 4천 몇 개 들어온 분도 있고 어떤 할아버지는 1,000몇 개 들어온 게 있어요. 1,000몇 개 들어온 분은 2등 했는데 들어왔더라. 2등 했는데. 1등도 안 했어. 그래 보니까 한 페이지가 20마리인데요. 그러면 본전 얼마 들어갔어요? 200캐시 들어갔잖아요. 10캐시, 참전비가 10캐시니까. 한 페이지에 20마리니까 200개가 본전인데 페이지마다 200개가 다 넘더라고요. 페이지마다. 그 심지어 어떤 페이지는요. 8,000개, 8,000개. 200개가 본전인데. 그게 아무나 되고 있어요. 아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물론 질은 달라요. 내 말의 능력치가 아니면 실적이 높은 말들이 더 고수익이 받고 있죠. 로직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합체 합성 분해 제작 생기면 여러분들 안 좋은 말 가진 분들도 다 좋은 말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된다는 게 궁극적으로는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3월 말 필리핀 끝나고 나서는 그 수입이 10배가 넘어가고 미국이 끝나고 나면은 30배가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이 제 말이 틀리겠어요. 작게 본 겁니다. 작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사업하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좋은 말 확보하시고 그때 가면 주식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순수익 증대되니까 배당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주식 많이 확보하시고 그때 가서 가맹점 수익 당연히 올라가죠. 점주 투자 많이 하시고 산하 활동하는 회원 많이 하시고 이 네 가지를 미리 다 해놔야 그 수익을 내가 온전하게 다 받아먹잖아요. 그럼 그때 확인하고 그때 하실 겁니까? 제가 중강의를 할 때 곧 말 이름을 지어야 될 때가 옵니다. 말 이름을 그때 가서 지려면 유저수가 20만 명이 넘어가는데 중복 걸려서 못 짓습니다. 말 이름. 그때 가서 좋은 말 이름 지려면 중복 걸려서 못 짓습니다. 제가 중강의 때 누차 준비된 자만이 돈을 번다. 말 이름 시간 날 때마다 미리미리 다 지어놓으세요. 미리미리 다 지어놓으세요. 속으로만 공감했지 실천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막상 회사 정책이 말 이름 지어야 출전한다 하니까 갑자기 이름 지려니까 내가 지으려고 마음먹었던 것이 이미 다 중복 걸려 있잖아요. 그 이쁜 말, 멋진 말, 럭셔리한 말 이름 다 남들이 다 뺏겼죠. 준비 안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중강의 때 그거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저는 1,000마리를 이름을 미리 다 준비해 놨었어요. 그랬다가 정책 딱 나오자마자 이틀 만에 1,000마리를 다 말 이름 다 지었어요. 저는 제 말 이름 뒤에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유명사 1,000마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 명예의 전당하고 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명예의 전당 1, 2, 3 이렇게 짓더라고요.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예? 또 황금마차 이렇게 줬더니 황금마차 뭐 1, 2, 3, 4, 뭐 888 이렇게 뒤에 짓더라고요. 미리 준비 안 해놓으니까 남의 진 멋진 말 뒤에다 숫자 붙여서 중복 피하기 바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또 10배, 30배, 100배 수익이 코앞에 닥쳤으니 미리 활동 회원 많이 모집하시고
말 좋은 말 많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하시고 합치합성 분해 제작 곧 닥칠 거니까 그때 가서 다 좋은 말로 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확보하시고 주식 상장될 거니까 급등할 여지도 충분히 갖고 있고 2억 개밖에 안 되니까 프리세일도 다 끝났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 하니까 빨리빨리 확보하시고 점주 이제 시작했지만 노른자의 명당짜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초반에 해야 명당짜리에 투자되니까 나중에 하면은 외곽지에 투자되니까 명당짜리 빨리빨리 투자하라는 이 네 가지 권유사항을 미리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때 가서 해야지 하려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때 가서 하십시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제가 강조해놓고 오늘 첫 강의에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 때는 제 노트북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 이제 구정 하루 이틀 3일 남았는데 구정 연휴 때 아주 기억에 남는 명절 잘 지내시고 구정 세자마자 저희 사업이 급진적 되는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잘 탑승하셔서 멋진 결과 창출하시길 기대합니다.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